그의 손이 속옷 위로 닿았고 허벅지 안쪽을 따라 눌리듯 움직였으며 무릎 사이까지 다가온 압력이 천천히 멈췄을 때 입술은 턱 아래에서 가볍게 멈추었고 숨이 아주 작게 섞인 순간 나는 한 손으로 그의 손등을 붙잡은 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중에 사는 62살 박희정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제각기 가정을 꾸려 각자 살고 있으며 지금 저는 이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혼자 살다 보면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잣말이 늘어나고 밥을 지어도 반은 남기고 세탁기 버튼을 눌러도 널 자리가 없어서 며칠을 미루게 되며 밤마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 전기장판의 온기가 한쪽에만 느껴지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해가 너무 빨리 지고 저녁은 너무 일찍 찾아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지기만 해서 처음엔 억지로 밖으로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겨울 걷기 모임에 등록하게 되었고 나가기 전에는 괜히 귀찮고 날씨 핑계를 찾았지만 막상 눈밭 위를 걷고 나면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 사람들 대부분은 제 또래였고 가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남자들도 있었는데 그날은 눈이 갑자기 내려 길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불참하거나 일찍 하산했고 산장에 도착한 사람은 고작 6명 뿐이었습니다. 산장 도착 직후에도 몇몇은 대기 차량으로 바로 내려갔고 어떤 이는 본가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이 왔다며 짐을 싸나갔으며 저는 원래 남을 생각이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들어와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자에 얼굴이 거의 가려질 만큼 목도리를 둘렀고 처음에는 눈 인사조차 나눈 적이 없었지만 모임에 몇 번 나왔던 얼굴이라 그런지 낯설지는 않았고 이상하게도 사람 많은 날보다 말이 줄어드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른 채 같은 산길을 걸었고 중간중간 미끄러질까 조심스럽게 발을 디딜 때마다 그 사람은 제 뒤쪽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함께 걸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자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산장 벽난로 근처에 앉아 각자 물잔을 손에 쥔 채 말이 없던 시간. 그 사람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 쪽으로 가까워졌고 손끝이 무릎 가까이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렀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손이 허리 옆으로 천천히 닿았고 그 사람은 내 반응을 살피지 않은 채 무릎을 천천히 꿇고 방 앞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며 열려있는 방문 쪽을 한번 바라본 뒤 그 어떤 소리도 없이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끝내 잠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방 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저는 무릎 위에 얹은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물컵의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또렷하게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벽난로 옆 작은 의자에 앉았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손끝에 남은 온기를 아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새지 않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그 조용한 밤의 중심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귤 껍질을 천천히 벗기던 그의 손끝에서 서두르는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몸을 약간 옆으로 틀며 벽난로의 열기가 더 잘 닿는 쪽으로 허리를 기대었습니다. 귤 하나를 조심스럽게 반으로 나눈 그는 한 조각을 조용히 들어 올렸고
저는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무릎 위에 얹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그가 건넨 조각을 받아 조용히 입안에 넣었습니다. 귤의 단맛이 입안에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고, 저는 작게 숨을 내쉬며 모골대까지 감도는 그 상큼한 온도와 방 안의 기운이 어딘가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나머지 조각을 입에 넣었고, 저와 마주보지 않은 채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로 손끝에 남은 귤즙을 닦으며 시선 없이 공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히 가라앉았고, 저는 무릎 위로 얹어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서로 포갠 채 숨을 아주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건 적도 없고 이름을 부른 적도 없었지만 방 안에 남은 기척과 온기만으로도 많은 감정이 오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 느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귤 껍질을 담아둔 접시를 그는 천천히 옆으로 밀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접시와 나 사이에 놓인 거리와 무게를 아주 천천히 계산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밤이었고, 창문은 서서히 흐려져 밖에 나무 윤곽조차 사라지고 있었으며, 난로의 온도는 천천히 방 안가득 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숨소리가 얼마나 일정한지를 느끼며 가슴 아래로 내려오는 긴장을 아주 천천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 사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저는 그 조용한 정적 속에서 우리가 처음 나눈 감각이 이런 고요였다는 걸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벅지 위에 얹어져 있었고, 저는 앉은 자세 그대로 벽난로를 바라보며 물컵을 다시 집을까 말까를 몇 번 망설이다가 손끝을 무릎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였지만 그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았고, 저는 그 무반응조차 조심스러운 배려처럼 느껴져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몸을 아주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불빛이 한번 꺼질 듯 흔들렸다가 다시 밝아졌고, 저는 그 순간 이 방 안에 남은 체온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로 조율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한 걸음 이상 다가서지 않았고, 저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으며, 그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이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바깥은 더 조용해졌고, 눈발은 약해졌으며, 우리는 여전히 말없이 같은 공간 안에 머물렀고,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의 존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말이 없어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난로 불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 없이 그 불빛이 완전히 사그라지기 전까지는 이 기분을 더 느끼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일조차 없었지만, 우리는 조용한 감각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고, 그건 아주 낯설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고 공기는 잠잠했으며, 저는 그날의 끝에서 처음으로 다시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벽난로 불빛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 공기 속 온도는 더 천천히 퍼지고 있었으며,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조금 더 기댄 채 아직 식지 않은 물을 한 모금 더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불빛 너머로 번지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어깨가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으며, 심장 뛰는 소리가 조용히 귀 가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벽난로 쪽으로 다가갔고 불꽃 옆에 놓인 장작을 한 개 조심스럽게 더 얹으며 사그라지려던 열기를 다시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우리의 시선은 부딪히지 않았지만 움직임만으로도 서로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저는 말없이 자리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앉은 채 천천히 상체를 돌려 제 방향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고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불을 무릎 위로 살짝 당겼습니다. 그의 손이 제 앞까지 다가왔고 저는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감았으며 손등 위로 얹히는 따뜻한 감각이 짧게 머물렀다가 손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손은 조심스러웠고 억지로 다가오는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저는 그 온도에 조금씩 체온을 맞추며 손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천천히 제 무릎 앞에 닿았고 다리와 다리 사이의 공간이 좁혀지는 동시에 숨이 가볍게 흔들렸으며 저는 반응을 감추기 위해 한 손으로 이불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만 조용히 섞이고 있었으며 그 사람은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 자세를 고정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허벅지 안쪽으로 이동했고 저는 그대로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살짝 젖히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턱 아래에 닿았고 그 감각은 긴 호흡보다 조용히 더 안쪽으로 내려갔으며 저는 눈을 감은 채 엉덩이를 아주 조금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리 옆을 지나 허벅지 위를 눌렀고 저는 다리를 벌리지 않았지만 압력은 자연스럽게 깊은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사람의 손끝을 따라 천천히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움직임을 재촉하지 않았고 저는 팔을 들어 그의 어깨에 천천히 얹으며 서로의 거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의 조용함은 어떤 소리보다 깊게 새겨졌고 저는 머리맡에 놓인 베개 끝을 가볍게 잡은 채 몸 전체를 그의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자세를 고정했고 저는 그의 손이 눌러오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허리를 틀며 다리 아래에서 퍼지는 긴장감에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았고 입술은 가슴 아래까지 내려갔으며 그 순간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그가 고정한 자세 그대로 천천히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저는 다리 사이로 스며드는 체온이 깊은 곳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추었을 때 저는 몸을 살짝 숙이며 이불을 허리까지 끌어올렸고 우리는 조용히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 그대로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고 저는 다리 위로 쏟아지던 감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도 제게 말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말 없는 감각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그 시간에 아주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벽난로는 다시 잦아들고 있었고 저는 물컵을 들어 조용히 입술을 축이며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천천히 식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고 손끝과 허벅지 사이에 남은 감각이 짧게 떨리며 머무르고 있었으며 저는 그 순간의 모든 조용한 것들이 몸속에 각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물을 건넸고 저는 손을 내밀어 그 컵을 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람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손끝에 머물렀고
저는 그 따뜻한 무게를 천천히 손에 쥐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의 뒤를 따라 문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은 밤새 조용히 내렸고 아침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으며, 저는 침대 옆에 놓인 컵을 조심스럽게 들어 천천히 입에 대고 물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잠든 듯 보였고, 저는 이불을 살짝 정리한 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반쯤 젖히고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산장 밖 풍경은 흰색으로 덮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눈밭 위에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고요하게 흔들리는 가지들만 저 멀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창틀 위에 얹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고, 밤새 몸에 스며든 온기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걸 어깨를 감싸는 감각으로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을 꺼놓은 난로는 식었고 방 안의 온도는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발끝에서 올라오는 차가움보다 손끝에 남은 따뜻한 기억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는 기척은 없었고,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고, 말없이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르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시간은 오히려 더 깊게 남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고, 손끝으로 전해졌던 감각이 마음속에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일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운동을 준비하는 아침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시간, 익숙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으며, 그 역시 잠깐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그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지만 마주친 눈빛이 아주 짧게 머물다 사라지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을 주울 때마다 손끝이 땅을 스치고 라켓을 쥔 손의 땀이 조금씩 차오를 때마다 저는 숨을 한 번 더 고르며 어깨를 천천히 펴고 다시 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움직임을 정리하고 있었고,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한 템포, 느리게 이어지는 서로의 호흡을 어쩐지 맞추고 있는 듯한 흐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 끝 자판기 옆에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뽑았고,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천천히 흐를 때 저는 갑자기 산장에서의 그 밤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 옆에 머물렀던 순간과 입술이 닿았던 턱 아래의 감각이 어쩐지 지금 이 물방울보다 더 또렷하게 전해져 왔고, 저는 손가락을 살짝 오므려 컵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 벽에 기대어 있었고, 저는 아이스 커피를 입에 대지도 않은 채 그와 눈이 마주칠까 말까 하는 거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그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대로 손을 가슴께로 끌어올렸으며, 그가 제 앞에 다가온 순간 물컵이 그의 손에 의해 살짝 밀렸습니다. 컵이 흔들리며 안쪽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들렸고, 저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손끝으로 다시 컵을 고정했고, 그는 그 상태로 가만히 제 앞에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복도 끝 창문 틈으로 스쳐 지나갔고, 저는 숨을 들이마신 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우리 사이의 거리와 공기, 남은 말들에 대한 감정이 하나씩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지 않았고,
저는 손에 들린 컵을 옆으로 살짝 내려놓았으며 그 짧은 시간이 산장 안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오가지 않았고 둘 사이엔 라켓도 벽도 문도 없었지만 그날 밤 조용히 지나갔던 손끝의 감각과 입술이 닿았던 자리에 남은 온도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저는 몸을 살짝 틀어 복도 끝 벤치 쪽으로 걸었고 그는 조용히 제 뒤를 따라 걸어왔으며 저는 말없이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그 옆에 앉았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빛은 산장 안에서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침착했고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른 건 그 밤의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었고 저는 지금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침묵이 그때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고 저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선이 하나 천천히 풀리고 있었고 저는 그 선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조금 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처럼 불빛도 침대도 닿는 손도 없었지만 그 감정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고 저는 그날 밤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간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문 앞까지 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벤치 위에서 우리는 마주보지 않았고 서로의 손도 아직 닿지 않았지만 저는 온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밤의 온도에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저는 손끝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고 그 사람은 등을 펴고 앉아 한쪽 다리를 살짝 펴며 발끝을 정리하듯 내리고 있었으며 저는 그 사소한 움직임에서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벤치 위에 얇게 깔려 있었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의 손등을 바라보았고 그 손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제 안쪽이 먼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진 않았고 저도 눈을 맞추진 않았지만 몸 안쪽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는 문 하나를 저 자신이 밀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말없이 움직이는 시간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었고 저는 눈을 감지 않은 채 머리카락을 한쪽 귀 뒤로 넘기며 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제서였고 손등이 제 손끝을 스치며 놓이는 그 감각에 저는 팔을 조금 더 펴며 무게를 천천히 그쪽으로 실었습니다. 가까워지는 숨소리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가락이 서로를 감싸는 데에도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으며 저는 그 조용한 포개짐 속에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제 어깨 쪽으로 얼굴을 기울였고 저는 등을 펴고 앉은 자세에서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으며 그 소리는 바람에 섞여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 저는 이미 눈을 감았고 그 사람의 숨이 제 뺨 가까이에 머물며 멈춰 있었고 저는 손을 그의 팔 위에 올려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가 저를 밀지도 당기지도 않았고 저는 다리 아래로 전달되는 체온에 따라 엉덩이를 조금 더 옆으로 밀며 두 사람의 무릎이 포개지도록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턱 아래를 지나 목 가까이에 닿았고 저는 그 순간 베개 없이도 기댈 수 있을 만큼 그의 어깨에 체중을 맡겼고 이마를 천천히 가슴께로 기울였습니다. 손끝이 허벅지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몸을 틀지 않은 채 그 손의 방향을 따라 다리를 정리하며 스스로 자세를 고정했습니다. 그의 무릎이 제 다리 사이로 닿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고 손으로 그의 팔을 당기며 어깨 위에 입술을 얹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그의 손은 천천히 속옷 위에서 머물고 있었으며 저는 숨이 짧아지는 것을 느끼며 이불을 덮지 않은 다리 위로 체온이 올라오는 걸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제 몸에 밀착되는 순간 저는 두 다리를 조용히 벌려 자세를 맞췄고 그가 저를 향해 허리를 눌러오는 감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등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입술이 어깨를 따라 천천히 닿았고 손은 엉덩이 아래로 깊게 내려갔으며 저는 무릎을 세우지 않은 채 발끝으로 가닥을 고정했고 그 움직임에 따라 엉덩이를 한 번 밀었습니다. 그가 자세를 바꾸며 무릎으로 저를 고정했고 저는 손끝으로 베개를 당기며 침대 위로 눕는 대신 상체를 조금 기울여 그의 몸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을 때 저는 심장이 아직 조용하지 않다는 걸 느꼈고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떨림이 입술에 닿기 전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한쪽 무릎을 세웠고 저는 그 무릎 안쪽으로 다리를 가만히 모았으며 우리 둘 사이의 체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만큼 조용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낮아지고 방 안의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졌고 저는 입술이 닿지 않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상태로 멈춰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손끝에 남은 열을 따라 그가 제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게 오히려 마음속에 더 깊은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저는 이마를 그의 어깨에 그대로 댄 채 눈을 감았고 입술을 다물며 천천히 등을 펴고 다리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손을 거두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떼어냈고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식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난로 쪽으로 가서 장작을 하나 더 얹은 저는 손을 녹이며 창문을 바라보았고 그날처럼 문이 잠기지 않았던 밤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불빛은 조용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말없이 손을 맞대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에 머물고 있는 그의 어깨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자꾸만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으며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기 위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머물던 온도는 천천히 식고 있었고 불빛이 흔들릴수록 그림자도 깊어지고 있었으며 저는 등 뒤로 스며드는 나무 타는 냄새에 집중하며 손끝에 남은 온기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엔 더 많은 말이 생기지 않았고 더 많은 접촉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모임에 나갔을 때 그는 언제나처럼 먼저 와 있었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그를 찾고 있었으며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그 인사가 눈빛을 타고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날의 밤이 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 짧은 눈맞춤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같은 시간에 호흡을 맞췄으며 저는 땀이 맺힌 라켓 손잡이를 쥐며 그 사람과의 거리와 템포를 예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 중에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공이 튀는 소리에만 반응했지만 서로의 움직임이 겹치는 순간마다 저는 숨이 조금 더 깊게 들이마셔진다는 걸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복도 끝에서 아이스 커피를 꺼내 들었고 그 사람은 그늘진 벽 쪽에 기대어 있었으며 저는 그와 마주친 시선을 피해 컵 표면의 물방울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번 그렇듯 그는 저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의 존재를 미리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 감정이 결코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저는 자주 그 사람을 떠올렸고 생각보다 많은 장면 속에 그가 함께 있었으며 특히 손끝이 겹쳤던 순간과 입술이 가까워졌던 호흡은 반복해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고 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없는 날에는 마당의 나무 아래에 나가 의자에 앉았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으며 그 순간에도 가슴 아래로 아주 천천히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그날 아침이 처음이었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제 일상을 다르게 움직이게 만들었으며 저는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조금 더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임이 있는 날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고 복도 끝 창문 옆에서 바람을 맞고 서 있었으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으로 와 섰고 저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그 체온이 제 팔을 따라 느껴졌으며 저는 말없이 손을 내리며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바람은 잠시 멈췄고 저는 그 사람과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정적인 공간 속에 서 있었으며 마음이 앞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천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기침을 했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돌렸으며 우리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다시 한번 안쪽까지 번져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우리는 천천히 체육실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저보다 먼저 나가지 않았고 저는 복도 끝에 멈춰 선 그의 옆을 지나가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함께 섰으며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몸을 살짝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고 그 손 안에 남아있는 감각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졌던 체온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날 밤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간 이후 몸이 아닌 마음에 더 깊이 남아있는 건 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덮었던 순간도 있었고 허리 옆을 감싸던 압력도 있었으며 저는 그날 이후로도 그의 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제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저녁 저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아이스 커피를 뽑아 들고 있었고 그의 기척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왔으며 저는 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눈을 마주치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말이 없었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마주 서 있었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컵을 감싸듯 잡았으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컵을 놓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머물렀고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발끝을 그 사람 쪽으로 가볍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몸을 틀었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 복도 옆 계단 아래 공간으로 조용히 들어섰으며 빛이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며 제 몸을 끌어당겼고 저는 팔을 들어 그의 가슴께에 올리며 몸을 기대었고 그 순간 입술이 목 아래를 스쳤고 저는 무릎을 살짝 굽히며 상체를 그의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엉덩이 아래를 눌렀고 저는 그 움직임에 따라 다리를 벌리며
자세를 고정했고 그의 무릎이 천천히 다리 사이로 들어왔고 저는 손으로 그의 등 뒤를 감싸 안았습니다. 입술은 천천히 가슴 아래까지 내려왔고 그의 손이 속옷 위에서 머물렀고 저는 숨이 짧아지는 걸 참기 위해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며 아래로 내려왔고 저는 몸을 틀지 않은 채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순간 엉덩이를 살짝 밀며 안쪽으로 더 가까워지도록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가 제 다리를 감싸며 허벅지를 고정했고 저는 그 자세 그대로 몸을 열었으며 그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허리 아래로 스며드는 열이 몸 전체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은 채 베개도 없이 그 사람의 어깨에 이마를 얹었고 그는 몸을 앞으로 눌렀고 우리는 그 자세로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저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감각이 깊은 곳까지 번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슴 위에 머물렀고 저는 그 순간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고 이마를 그의 목 아래에 기대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그의 자세는 고정되어 있었으며 저는 다리를 살짝 모으며 허벅지 사이에 긴장을 유지했고 그의 손이 제 몸을 천천히 따라가며 허리까지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닥에 눕히지 않았고 저는 무릎을 접은 채 다리 사이에 그의 체온을 가두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입술을 맞대지 않은 채 온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가까이에서 느껴졌고 저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이마를 그의 턱 아래에 기댔고 손끝으로 허리선을 따라 올라오던 감각에 조용히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고 저는 무릎을 굳게 세운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날 밤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이 동시에 겹쳐지며 온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고 저는 이불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몸 전체가 따뜻하다는 걸 느끼며 등 아래로 내려가는 체온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며 아래로 내려갔고 저는 그 손에 손을 포갠 채 움직이지 않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으며 그 순간 목 뒤로 흐른 숨결이 등 아래까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밤처럼 이번에도 문은 잠기지 않았고 저는 몸도 마음도 굳이 막지 않았으며 그의 입술이 닿기 전부터 이미 모든 감각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했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기척을 먼저 알아보며 눈인사를 주고받는 일이 당연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을 스치면 저는 그 움직임을 피하지 않았고 어깨와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붙을 때도 저는 그 간격을 조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정적 안에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그는 먼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저는 그 사람보다 반 발짝 늦게 신발을 신으며 뒤따라 걸었고 우리는 복도 끝 자판기 옆에서 한 번씩 숨을 고르는 것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기다림이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저는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의 모습을 찾았지만 복도에도 체육실 안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자리 옆을 비워둔 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음 날도 우연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얇게 갈라지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없었고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으며 그 사람에 대해 누군가에게 물어볼 용기조차 생기지 않았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문 쪽을 바라보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복도를 걷다가 저는 체육관 끝 벤치 위에 놓인 작은 검정색 가방을 보았고 낯익은 그 형태를 눈으로 따라가며 손을 뻗었고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땀에 젖은 운동복 한 벌과 접혀 있는 작은 수건 한 장이 있었고 저는 그 밑에 놓인 조그만 노란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접혀 있던 종이를 펴는 손이 작게 떨렸고 저는 그 안에 쓰인 단 4글자를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울려 퍼지는 묵직한 울음을 삼켰습니다. 쪽지에는 조용히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적혀 있었고 저는 그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 사람의 손이 이 종이를 접던 순간의 숨결을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닫지 않았고 그대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벤치에 앉았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정지되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고 저는 남겨졌고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작별은 조용했고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깊게 파고들어 마음 구석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무 벤치 위에 맺힌 습기가 제 손등을 적셔도 저는 그대로 있었고 귓가에 울리던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질수록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리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던 소리, 손을 얹던 감각, 목 아래를 지나던 숨결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그 흔적을 조용히 가슴에 묻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어도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리움은 선명함보다 무게로 남아 마음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마셔도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고 라켓을 쥐어도 그 손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고 체육실의 조명이 꺼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 있어도 눈이 시리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복도 끝에 다다르면 저는 가방을 열어보던 그날의 손끝을 떠올리고 노란 쪽지에 글씨를 마음속에서 한자 한자 다시 써보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저는 그 문 앞에 남겨진 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닫히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제 하루 속 아주 조용한 곳에 지금도 조심스레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람은 사람을 잊지 못하고 어떤 마음은 말없이도 오래 머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